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1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588년 만역 16년 무자년 전라감사 윤두수가 장계하였다. 용담현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지진이 서남방으로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1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소 순청에서 군호를 받아가지 않았다. 병조가 아뢰기를 밤이 깊었는데도 군호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법의 해이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고 순장 이준과 감군 선정관 김당을 조옥에 수감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1월 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정조의 하례를 행하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1월 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별조와 이 명세의 상소를 비밀히 읽게 하였는데 그 대개는 다음과 같았다. 옛날 탕왕이 갈백과 이웃나라가 되었을 때 한 동자를 죄 없이 살해하였다 하여 갈백을 정벌하였는데 하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웃이겠습니까? 지금 그 주인이 폐위되어 재변이 비상한데 어찌 그곳 사신을 접견하여 우리의 예의 있는 군신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를 다투던 우예가 감히 문왕의 조정에 들어서지 못하였는데 주인을 폐위시킨 외노가 우리 전하의 빈년을 욕되게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켜 장래의 권계를 삼겠습니까? 또한 세견례를 핑계로 틈을 보아 흉계를 도모하려는 술책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들의 짐승과 같은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장래의 환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으니 일단 그곳 사신을 구류하고 명나라에 알려서 육사를 동원시켜 정벌하는 것이 천하만세의 공통된 의입니다. 이렇게 또 한 분도 있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1월 3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초경에 상이 편절에 나왔다. 참찬관 황섬, 시독관 홍인상, 검토관 조인덕, 기사관 정기원이 입사하여 통감 강목의 동한 헌재기를 진강하였다. 인상이 아뢰기를 이때 유비가 한 세대의 영웅이며 제실의 후예로서 손군과 더불어 힘을 합쳐 조조를 도모하였으니 그 계책이 매우 잘된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없고 손군만 있었다면 조조를 절대 홀로 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조인덕이 아뢰기를 만약 유비만 있었어도 능히 조조를 대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조를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비가 오와 위를 평정한 뒤에도 헌재가 그대로 있었다면 끝내 헌재를 보필하였겠는가? 하니 조인덕이 아뢰기를 소유리기 헌재의 흉문을 전해들은 뒤에야 즉위하였으니 만약 헌재가 그대로 있었다면 소율이 제위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유비는 반드시 신하로서 헌재를 섬겼겠지만 항우가 만약 의제를 살해하지 않았다면 한 고조가 끝내 신하의 절의를 지켰겠는가 하니 홍인상이 아뢰기를 동공의 말을 듣고 난 뒤에야 의제의 상을 발표하였는데 군신의 의를 어찌 남의 말을 빌어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논한다면 한 고조의 마음은 진실로 천리에 순수하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 고소를 입은 늠름한 대인은 한 고조만이 단행할 수 있을 뿐 딴 사람은 절대 그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소혈의 신하 중에 제갈량을 제외하고는 대의를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아무리 광복시키려 하였으나 한 말의 사기가 요지없이 떨어져 있었으니 어떻게 국사를 경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란 사기로서 부지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홍인상이 아뢰기를 신하의 도리는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야 합니다. 저번 대간의 의논은 결코 큰
잘못이 없는데 하교가 너무 준엄하시니 극히 미안합니다. 당 태종은 별로 양주가 아닌데도 능히 위증의 말을 용납하였으니 역시 기이한 일입니다. 하고 조인덕은 아뢰기를 권협은 털끝만큼도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로는 사람들이 상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염려하여 지레 겁을 먹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황성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미나리를 드린다 또는 햇볕을 드린다 하였는데 어찌 미나리나 햇볕을 귀하게 여겨서였겠습니까? 다만 윗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근래의 사습이 극히 퇴폐되었는데 경외가 다 그러하여 덕을 높이고 행을 닦는 자가 드물며 글을 읽고 문에 능한 자가 전혀 없으니 진실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신이 칠실에서 한 가지 어리석은 계책을 생각해 보았는데 각도의 감사가 관할을 순찰할 때 학문을 강하고 제주를 시험한 뒤 조정에 이를 계문하고 상을 논하게 한다면 혹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하고 홍인상은 아뢰기를 사계의 성세에 나라의 흥망이 매우 있습니다. 상상께서 저기하신 초년인 무진 기사 연간에는 이황과 같은 쑥유가 있었으므로 선비된 자가 다 높일 줄 알아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상상하며 저마다 소확, 근사록 등의 글에 뜻을 두어 당시 사기가 올연히 볼만하였으나 지금에는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고 나라에서 배양하는 방법이 없어 퇴폐된 사습이 점차 오화한 대로 나아가고 있으니 위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이를 안다면 예우 또한 많으실 것입니다. 하고 조인덕은 아뢰기를 소신이 지난 병술년에 성절사로 명나라에 들어가 조화할 때 천관이 조복을 입고 동반에 서고 신등이 흑의를 입고 그 아래에 섰는데 중서 사인과 서길사 등이 앞을 다투어 와서 묻기를 어찌 흑의를 입고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전부터 이미 그러하였다 하였더니 동반에 서는 이는 의당 조복을 입어야 한다 하기에 서반의 뒷줄을 살펴보니 섬나구, 회회국 등의 사신은 과연 조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예부에 자문을 올려 조복 차림으로 입반하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늘에 오래도록 경연에 나오지 못하였는데 민간의 기근과 질고에 대하여 그대들은 혹 달리 들은 바가 있는가? 그리고 서로의 사정은 어떠한가 하자 조인덕이 아뢰기를 지금 곽산, 용천, 쑥천, 박천, 안주, 의주 등의 고을의 기근이 매우 심하여 백성이 다 유리하고 기업 또한 그러합니다. 소신이 보건대 금호문 밖과 양쪽 행랑 아래에 누더기 옷에 거적자리를 맨 자들이 매우 많기에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모두 빌어먹는 유민들로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에게 비축된 곡식이 없으므로 겨우 한 해의 흉년만 만나도 그처럼 구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황섬이 아뢰기를 무릇 재화나 백물은 그 한계가 있는데 지금 사치가 풍조를 이루어 의복 음식을 패단히 성하여 이루 막을 수 없으니 위에서부터 검덕을 승상하여 풍속을 교화시키면 백성이나 임금의 용도가 족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홍인상은 아뢰기를 그러한 패단이 하늘의 재변보다도 더 심하다는 고인의 말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진은 오늘 이 명생의 상소를 보았던가 하자 황섬이 아뢰기를 소신이 정원에서 보았는데 그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어찌하여 어렵다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황섬이 아뢰기를 시행할 만한 계책도 아니고 속만 번거롭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문이 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외로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들의 사신이 온 뜻을 나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였다. 황섬이 아뢰기를 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차중하려는 데 불과한 듯합니다. 당초의 정교는 만고를 통틀어 윤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지극히 지당합니다. 그러나 외로는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도 신도 그 실정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인상이 아뢰기를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보이는 대로 배워야 합니다. 어찌 용납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개 해외의 표한한 위인들을 어찌 중국의 예의로서 책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들이 와서 우리의 사신을 청하는데 반드시 그 속셈이 있는 것이니 그 실정을 파악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황섬이 아뢰기를 지금 온 사신은 하나의 용렬한 무부인이 곧 전날 도선주로서 자주 우리나라에 왔던 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 나라에 문자를 해득한 중이 없지 않으니 중을 보내 수호를 청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꼭 무부를 보낸 데는 혹 우리나라의 사신을 청하다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작적하려는 계획을 세우자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황섬이 아뢰기를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면 그만입니다. 어찌 저 외로의 사정까지 알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온 사신을 관찰하는데 원대한 계략은 없는 듯하니 그저 찾아온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리로서 대우할 뿐입니다 하고 홍인상이 아뢰기를 국가의 밀력이 튼튼하고 병비가 허술하지 않다면 저들에게 아무리 모종의 모사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나위가 없지만 지금 국군이 불행하고 병력과 밀력이 함께 병들어 그 뿌리가 뽑혔으므로 일찍이 그 조그만 도적을 만났어도 그 수무가 적지 않았는데 만약 큰 도적을 만난다면 어려움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는 군신 상하가 밤낮으로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4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황섬이 아뢰기를 어제 야대 때 검토관 조인덕이 아뢰었던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입주할 때 서장관에게 조복을 입혀 조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일과 신이 아뢰었던 외방의 사자에 대하여 감사가 관할을 순찰할 때 학문을 강하고 재주를 시험한 뒤 조정에 이를 계문하고 상을 논하도록 하자는 일에 아직 결정이 없기에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복 문제는 이전부터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자청하기 어렵고 외방의 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가 자체로 권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4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전 공주 제독관 조현이 상소를 입게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명기로 이르기를 지금 조헌의 소를 보는 이는 인요라 하늘의 견책이 지극히 깊으니 두렵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여지 과인이 현상 명경을 지성으로 대우하지 않고 직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소치가 아니겠는가? 더욱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소를 불갑을 내려야 하겠지만 또 차마 내릴 수도 없다. 이 속 한번 내려가면 그 손상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므로 아예 내가 그 허물을 지고 이미 소각시켜 버렸으니 사과는 나의 허물을 대서하여 후세를 경계하였으면 한다 하였다. 처음에 조헌이 옥천군에서 감사 권징에게 투소하자 권징이 조헌으로 하여금 직접 정원에 올리게 하였으므로 이번에 정원에 올리며 말하기를 지난해 정원에 소를 올릴 때 정원이 먼저 유전 노식에게 간통한 뒤에야 입게 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문 밖에 서 있게 하였다. 이번에 소에 대해서는 간통하지 말고 바로 속히 입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에서 그 소 중에 잘못 쓰인 것과 격식에 위배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었으나 그의 말을 노여워하여 한 차례 훑어보고 바로 잊게 시킨 뒤에 한마디 회개하려고 기초를 하다가 소각시켰다는 명이 갑자기 내려오자 그만두었다. 그 소의 대개는 도술, 구군, 군식, 비변책을 논하고 그때는 일본 정벌을 논하였는데 일본과 단절하는 개척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계책이 들어있었다. 또 소 중에 별폭 2도가 있었는데 매조 아래 대주를 붙이고 대주 안에 또 소주를 붙여 번번이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의 학문을 증명하였다. 또 이가 이황과는 뜻도 같고 도도 같은데 이황의 문도 중에 하나도 그 스승의 뜻을 아는 이가 없어 서로 헐떡 이와의 사이를 둘로 갈라 놓으려 하고 있다고 하고 노수신은 겨우 글줄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이황과는 서로
반대되니 이는 위학이라고 하면서 그의 욕심은 사람의 성이다는 시와 사람의 욕심은 천성이 아니다는 두 시를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또 노수신이 신의 충고를 듣지 않고 완동들과 친하며 을해년에 출생한 자는 장차 재상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서리의 무리라도 반드시 더불어 계를 맺었다고 하였고 그 주에 옥천군에서 호상을 맡았던 아전을 시켜 해마다 목화를 반복 무역하여 권기를 부르고 재물을 주어서 그 자제와 친척 중에 벼슬을 제수받은 자가 11명이나 되며 주사는 군국의 대사를 대처하는 곳인데 봄에는 객들과 대저하여 술을 마실 뿐 비변에 대한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가을에는 신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정육일은 이 민각의 충고를 듣지 않고 언여에 고혹되어 그 조부의 풍도를 크게 무너뜨렸다고 하였고 그 주에 정육일은 기대양의 벗으로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첩을 차지하였고 김기영 유전은 봉사의 괴수로 나라를 저버리고 왜구를 불러들였으며 김응남 백유양 허봉 이발의 모사만을 듣고 조건을 마음대로 하였는데 그 모주는 이산에라고 하였고 그 주의 유전은 본디 원대한 계책도 없고 다만 이 사내와 결탁하여 높은 반열에 올랐으므로 정철이 심지어 유전의 백마를 찢어 버리려 하였으니 정철은 오늘의 양성이다. 이 사내가 정철을 미워하여 이 일을 정철의 구교라 해서 일 아울러 절교하는 등 미천할 때의 벗을 영귀할 때 잊어버렸으니 이는 비부의 태도이다고 하였다. 또 서인원과 심대는 지금 동인 중의 고벽이다. 심암이 죽음을 모면한 것은 심대가 그 아우인 때문이요 서예원은 형을 바로 받지 않은 것은 서인원이 그 형인 때문이며 심암을 추천한 자는 유전이요 서예원을 기용한 자는 이 사내이다. 이로서 말한다면 심암의 패군은 곧 유전의 패군이요 서예원의 패사는 곧 이 사내의 패사이다. 심암이 비록 죽었으나 두 사람이 오히려 살아있으니 남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명령을 달게 받으려 하겠는가. 우선 이 두 사람부터 파출시키고 급히 중사를 보내 박순과 정철을 소환하여 조건을 위임하고 세자 책봉을 의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정은씨는 나라를 저버리는 악인이요 권극례는 벼슬을 판 간인이라 하였고 그 주에 국가의 식량이 한창 부족한데 호령에서 쌀 200석을 수송하여 허봉과 송은계에게 뇌물로 주므로 임윤신과 한백후가 회계해 대에 입계하려 하다가 노식의 위협으로 한백후가 끝내 그만두고 말았으니 노식이 비록 죽었으나 관작을 삭탈하고 정은신도 의당 강등시켜야 하며 권극례는 탐음 남종하고 하였다. 또 자신에게 굶어 죽는 한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삼공이 나의 아우를 죽인 것이다. 삼공이 음양을 잘 섭리하여 시화 연풍을 하였다면 내 아우가 반드시 죽는 데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심공에게 그 책임을 지운다면 나의 아우를 직접 죽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였다. 또 윤경은 허봉을 깎듯이 섬긴 자이다. 허봉의 일당 김응남 백유양 홍가신 이발 이길이 서로 조준과 결탁하여 구호했기 때문에 그 아들 홍렬의 체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 허봉과 이 양중은 어려서부터 절친한 벗으로 함께 한 기생을 가늠했다고 하였다. 또 양사기를 이어 서익마저 죽어 군국의 중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서기 송익필을 군중에 두어 군기를 참찬하게 하고 또 박인적으로 둔전관을 삼아 성적을 책임지어야 한다 하였다. 또 일본의 사실을 구륜시키고 이를 천자에게 고하여 문제를 단행한다면 종교를 개정하는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선왕조에서는 복상에 적격자를 얻어 풍속이 순미함으로 강상의 변이 없고 다만 홍길동, 이연수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한간에서 욕을 할 때는 이래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에는 복상에 적격자를 얻지 못하여 풍속이 괴폐하고 강상의 변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홍길동 이연수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또 군국의 일을 의논하려면 황임, 이증, 안자유, 이준민, 김명은, 홍성민, 황정욱, 이산보 등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들은 다 질시를 하고 유아하여 함께 이를 의논할 만하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소인은 모모이다. 반드시 양년이 있어야 김안노를 제거할 수 있고 이탁이 있어야 이양을 제거할 수 있고 박순이 있어야 윤원영을 제거할 수 있고 정철이 있어야 김계를 제거할 수 있으니 정인군자가 조정에 있어야 간사한 자가 저절로 물러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가 너가 미천한 사람으로 조정을 그처럼 지척하고 있으니 혹 상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일이 없겠는가? 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미칠 것이다 하기에 신은 그렇지 않다. 박수는 충렬한 선비로 선왕조로부터 알려진 사람이요 정철은 충신의 선비로 상으로부터 의중을 받는 사람이요 성호는 학문의 선비로 상으로부터 초빙을 받은 사람이며 민순이 지평으로 있을 때 춘금의 옥사와 백모의 상소에 대해서는 상으로부터 채용된 바가 있다. 신의 소를 보면 반드시 간합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5일 개축 두번째 기사 산부가 아래기를 사북시 주부 유지영은 위인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그 처사가 그러니 채차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7일 신묘 첫번째 기사 백유양을 성균관 대사승으로 정사위를 전주 부윤으로 삼았다. 이비에 전교하였다. 이덕형, 이호민, 김홍미를 홍문관 빈자리에 전차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8일 임진 첫번째 기사 야대를 소집하였다. 초경의 상이 편전에 나왔다. 참찬관 이성증, 시독관 오억령, 검토관 노지, 기사관 윤형 등이 입시하여 통강 강목을 진강하였다. 오억령이 아뢰기를 조조가 적백에서 패전한 뒤 초군으로 돌아와서 은밀히 장관을 보내 주유를 달래자 주유가 장부가 세상에 나서 지기의 주인을 만나 밖으로 군신의 의리를 두고 안으로 골육의 은혜를 맺어 말을 들어주고 개의 책을 따라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성군과 주유의 사이라 하더라도 군신이 서로 맞는 것이 그러하였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주유도 진실로 어질지만 성군 또한 호락호락한 인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조의 가진 악은 그만두고라도 그가 세고울의 식호를 양보하여면서 어찌 위왕의 봉작과 구석의 가급은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는 제 심수를 천하에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속일 것인가? 이는 하늘을 속인 것이다. 또한 그가 의총을 만들었다 하는데 믿을 만한 사실인가 하자 노우직이 아뢰기를 신도 어느 글에 보이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만 문선의 주위에 그 말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총은 만들 수 있으나 난자가 누구에게나 토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아무리 100개의 의총이 있다 한들 어찌 모면할 수 있겠는가? 무려 악을 행하는 자도 그 악이 끝내 가리워질 수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 패감을 은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진실로 못하는 것이 없겠지만 그 본심은 끝내 은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성중이 아뢰기를 방통이 서촉에서 전사했는데 당초에 유장을 도모하게 된 것은 방통의 모사였습니다 하고 오억령이 아뢰기를 이는 제갈량의 권고였습니다. 더욱이 유장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반신이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송건이 유비에 대하여 머리를 깎고 입산하겠다고 하더니 완노가 감히 이러한 간계를 썼다는 등의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제갈량이 유장을 취할 때 반신이란 명목을 내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 깎는 것으로 취하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비는 호글일 뿐 아니라 사실 인자한 사람이다. 유장에 대한 처리를 보며 그의 선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 하여 행하지 아니하지 말라는 말은 3대 이후에 없었던 말이다.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정일, 집중과 주선, 위사 등의 말 이외에 이 말이 매우 정밀합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사자가 하잘 것 없다면 그대가 스스로 차지하라 하였으니 이 어찌 천하를 공공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으며 제갈량이 아니면 어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니 이 성중에 아뢰기를 소열의 세월이 물 흐르듯 빠르다는 말을 보면 천재 이후의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복성, 화음은 어떠한 이치인데 잔인한 역적이 중국을 주관하고 제실의 후손이 한쪽 귀퉁이에 기거하니 천도같이 그처럼 어그러졌던가 하니 이 성중에 아뢰기를 소열의 신하 중에 사방에서 힘을 다하던 관우, 장비, 조운 등이 뒤를 이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선주가 붕어하고 제갈량이 또한 죽었으니 어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소열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천도가 불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강을 마친 뒤에 오억력이 무슨 말을 아뢰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말하라 하였다. 오억력이 아뢰기를 저번 조헌의 소를 신들이 보지 못하여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삼가 상의 정교 내용을 보건대 거기에 반드시 참혹한 말이 많을 터인데 고명한 성감으로 사실을 통촉하여 하교하시니 조정에 어찌 이만한 복이 또 있겠습니까? 근래의 선비들이 의심하고 국론이 불안함으로 상께서 이를 진정시키려 하시는 것은 진실로 지극한 도리인데 가끔 부정한 무리들이 누차 괴이한 설을 퍼뜨리고 있으니 그들의 지적을 받은 사람은 어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 세상을 상께서 주의다 살피고 계시니 군자와 소인이 소장하는 즈음에 더욱 살피시어 조정이 화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성중이 아뢰기를 보잘것없는 소신이 아무리 가까이 모시고 있어도 어찌 조그만 도민들 되겠습니까마는 근래 유 성명이 오래도록 소환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시기에 상이 이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의 제기로 보아 전곡과 병갑을 위임하여도 오히려 충분하거든. 하물며 경연에 든다면 성덕에 유익함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또한 오늘 복병사가 이청아를 잡아 가두었다는 장계가 올라왔는데 현재 조정에서의 처지가 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제차 유지를 내릴 때 상교를 전교로 삼은 것은 이처럼 난처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비변사가 그를 죽이지 말고 잘 돌려보내라는 뜻을 명하고 아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일찍이 이 노와 이를 이야기하였는데 장계가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대개 부인들을 쇠한하여 온 데는 모종의 속셈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통동하려는 술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통동하려는 술책도 없지 않으나 조공하여 온 호인은 어찌 차마 죽이겠는가? 만약 변장이 자체로 처리하여 수감된 자는 죽이고 찾아온 자는 돌려보낸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성중에 아뢰기를 변장이 10분 알아서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는 검수입니다. 아비를 죽인 날에 어찌 바로 내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검수라 하나 애비를 죽인 그에게 내조를 허락하였으니 변장으로서 오랑캐를 대우하는 데 있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금년에 새 도에 흉년이 들었는데 경찰관이 별도로 암문을 설치하고 많은 줄도를 거느리고 드나들면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길 것입니다. 아예 해당 감사로 하여금 도사를 보내 나눠서 시찰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오옥령은 아뢰기를 암행의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폐단을 없애게 되고
수령 또한 조심하게 될 것이므로 신의 생각에는 암행을 시키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세도 중에서 평안도가 더욱 심하여 구황국 5만 석이 이미 강화에 수송되었습니다. 보리가 있기 전까지는 암행 의사가 오래 머물러 수 없고 또 한 사람의 근력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대개 감사가 추철하고 도사가 요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사만을 특파시킨다면 사소한 배단 밖에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 성중은 아뢰기를 감사는 일이 많아서 경차관처럼 구왕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차관에게 수반되는 큰 패단은 과연 노직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마치고 차례로 물러갔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황쌤이 비변사의 비밀 계사로서 아뢰기를 저번 두 호인의 처리 문제에 관한 정교에 대해 잡아 가두지 말고 아울러 돌려보내라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이 일의 장계에 의하면 지난날 15일에 비밀이 내렸던 유지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당초 두 호인이 이미 도관이 된 셈이었으나 적괴를 놓칠까 염려하여 상경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내려갈 때 중루에서 잡아가둔 다음에 사치에 방해될까 하여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괴가 이미 체포되었으니 허실간에 그를 신문하여 그들의 이름이 적괴의 조사에 나온다며 불갑을 조사해보고 아울러 돌려보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서장이 이미 상송되었으니 돌려보내라는 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서장에 대한 결재가 회화되기 전에는 조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생각에는 이미 잡아 가두었더라도 그들의 거사를 기다려서 처리하기로 한다면 두 호인을 잡아 가둔 사연을 반드시 계문할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의처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그 토풍손 등을 처벌하여 위엄을 보이는 일은 변장이 자체로 처리하고 중로에서 잡아 가두지 말도록 아울러 회유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9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의주목사의 서장에 장전 보관의 폐문에 우리나라 김영번이라는 자가 곽산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중국 지방에 전입했기 때문에 그를 압송하였다 했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0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입춘이었다. 요시부터 진시까지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과녹돈 도전장 유감을 어제로 내어 7원 율 두수를 정원, 옥당과 한림원, 주서 등에게 제진하도록 명하였는데 검열 한준겸이 수석을 차지하여 아다계를 하사하고 그 이하는 차례대로 상을 주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관서가 신롱한 중에 곽산이 더욱 심함으로 구호하는데 하루가 급하여 감사가 신군수를 역마로써 하송하기를 청하였는데 신군수 김방은 70여 세가 되는 노무가 있어 사세상 부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해조의 처리를 기다리자면 반드시 지체될 터이니 채차를 명하여 10분 가려 제수하여 빠른 시일에 하송하소서. 전 지혜독간 주호는 성품이 엄엄하고 처사가 괴백하여 한평생 소행이 거짓을 꾸며 출세하려는 꾀만 부리다가 공론에서 버림을 받은 뒤로는 유감과 원망을 품고 비방을 날 줄 아는데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지난해에 허위의 소를 올려 여러 진신을 두루 헐뜯었으니 그 계략이 사실 일망타진하려는 데 있었는데 상상의 넓으신 도량으로 이를 포용하여 굳이 책망할 나이가 없다고 하시었고 조정에서는 개교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고 더욱 기탄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날조하여 긋고 헐뜯고 비방하여 온 조정의 경사가 모두 그 죄의 그물 속에 걸리게 되었으니 그 심술이 너무
흉첩합니다. 상께서 그 간상을 환히 살피고 조정의 모욕을 통감하여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고 그 소를 소각시켰으니 이 또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소가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각 처에 다 전파되었으니 어느 누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품고 스스로 편안치 못해 하니 그가 조정을 뒤 흔들고 사림을 무너뜨린 죄가 큽니다. 만약 이를 단호히 단절시켜 호오의 발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참수하는 자들이 교란하여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그를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다만 그대로 방치할 뿐이지 개교할 나위가 없다. 김방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밤 이경에 달이 동정성에 들어갔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조은의 사건은 신들도 대개 이를 도외시하여 굳이 개교할 나위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참적의 화는 반드시 나라를 텅 비게 만드는 뒤에야 거치기 때문에 그 정상을 따진다면 의당 중한 법에 처해야 합니다. 신들의 의논이 다만 말감을 따르는 것은 역시 성상을 넓으신 도량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좋다. 이를 꼭 주책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저번에 아뢰었던 조은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금천 현감 김흥종은 부임한 이후 저사가 전도되고 형벌이 맞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몹시 원망하고 괴로워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윤하지 않고 새로 아랜 김흥종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은지를 대사헌으로 박응복을 병조 참지로 삼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함경감사의 계본의 영흥에는 본월 3일 사시에 함흥에서는 본월 7일 신시에 흰 무지개가 해를 끼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저번에 아뢰었던 조은의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미 그 소를 소각시켜 버렸으니 그 일은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부여의 사환, 악동 등에 대하여는 유사가 사성지의 수공 문제로 입계하자 윤호를 내려 행위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명령이다. 그런데 현감 서인호는 일개 외간 소신으로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두 차례나 감사에게 당부하여 스스로 그 사원의 말을 하였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교활하고 외람함을 알 수 있다. 파직하라. 또한 감사 권직은 지식이 있는 제신으로 방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정의 사체를 헤아리지 않고 현감의 말만을 들어 두 차례나 계문하기까지 하여 하찮은 소신이 감히 유사의 권한을 우롱하게 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채차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박숭원이 아뢰기를 함흥 일변의 도형이 서장과 각기 달라서 자세히 관찰한 뜻이 없으니 감사 이 관과 판관 이 신충을 아울러 추가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헌문관 차자에서 대개 조헌의 사건을 아뢰었는데 입계하니 답하였다. 당론을 차진하여 주니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조헌의 손은 본디 따질 것도 없는데 백부가 탄핵하고 옥당이 논박하니 어찌 그처럼 끈질긴가. 내가 아무리 불민하나 조헌은 혼자 능히 동료시킬 수 없음을 안다. 그도 어찌 감히 그 말이 시행되기를 기필하였겠는가.
그의 속셈은 그 소를 널리 전파시키는 데 있을 뿐이다. 그 소를 소각시킨 것은 그 마음을 소각시킨 것이다. 사람의 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에 따라 그 대처가 적절한 데 있다. 만약 소를 소각시킨 것을 그르다 한다면 마땅히 책망을 감수하고 후일에 조심하겠거니와 이를 누누이 계교하여 서로 시비를 가리려고 한다면 도리어 조정의 수치가 되고 대체만 손상될 뿐 아무 이익되는 일도 없을 것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다시 더 유념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산부와 사관원이 아뢰기를 검열 황여일은 하번의 사관으로 사체를 돌아보지 않고 임의로 출입하였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평양판관 정응소는 용렬하니 파직하소서. 교수 박사 김준은 계속 시골집에 있으면서 육군 계급을 앉아서 획득하려 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운두리 권관 최성중은 중국 지방에 입고하여 관목을 약탈하였으니 이는 역적이다. 대의에 관계되어 묵인할 수 없으니 군법에 의해 배워야 한다. 선정관을 보내 국경지역으로 압송하여 중국 관원을 입회시키고 효수하여 중국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를 대신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는데 대신 정육일, 유전, 기영 등이 의논들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관 김경류를 내려보내고 또 의금부 도사를 시켜 압송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노수신이 신병으로 정산이 전교하였다. 의당 윤호하지 않는다고 비답해야 하겠지만 병 중에 기거가 불편할 것이니 회사의 낭청을 불러서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하라고 이르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5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산부와 사관원이 아뢰기를 최성준을 자백을 받지 않고 탄핵에 의가해 바로 처단한다면 훗날 그지없는 패단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니 다시 자백을 받아 적당한 형에 처하도록 하소서 하고 사관원은 아울러 승지에 의해 복역하는 의의가 없음을 논핵하고 해당 색승지를 추구하라고 청하니 답하기를 누가 이 의논을 선창하였는가?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관원이 재차 최성준과 색승지에 대해 아뢰니 답하기를 최성준의 사건은 즉시에 처리하려던 것이었으므로 누차 아뢰는 것이 당연하나 색승지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재차 논개하느냐 성상소에 문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회개하기를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아울러 반론되었는데 한쪽은 논개하고 한쪽은 중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전례에 따라 재차 아뢰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드디어 비염하여 사직을 청하니 답하기를 일찍이 이 같은 예는 없었다. 이목이 회개하다. 사직하지 말라 하니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5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를 올려 최성준의 사건을 논하니 답하였다. 차자의 내용이 사실이다. 나도 깊이 생각하여 본 터이라 감히 함부로 처리하지는 않겠으나 하방의 변방 사람이 몰래 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관목을 약탈하였으니 대의에 있어 엄중히 토벌하여야 마땅하고 군법으로 보아도 유를 적용하여야 당연하다. 이는 경솔이 죽임이 아니라 바로 역적을 토벌하는 일이다. 사증이 이미 확보되었는데 어찌 다시 나국할 필요가 있겠는가? 역적 한 사람을 용서하여 온 나라를 역적으로 만드는 것이 춘추의 의리인가? 논술은 비록 치밀하나 너무 변통성이 없으니 그 논의는 매우 가상하게 여기지만 그 논설은 감히 따를 수 없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전일이 아랜 최성준의 사건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중이가 그런데 내가 어찌 고집하여 구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조정이 이를 잘 처리하면 끝내 중국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복시키고 간악한 싹을 영원히 단절시키게 될 것이다. 다만 사방나라의 비웃음을 사고 대의를 펴지 못하여 도리어 그지없는 환만 끼칠까 염려스럽다. 아랜대로 최성준에게 형을 집행하지 말고 도로 나아국하는 것으로 선정관 윤몽서에게 표신을 주어 떠나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 판서 이 사내가 신병으로 5차례 정사함으로 연속해서 말미를 주오늘 또 차자를 올리니 답하였다. 경의 차자를 보니 그 지극한 뜻은 잘 알겠지만 나의 사정이 경의 사정보다 더 중하다. 경의 고민은 사정이고 나의 고민은 국사이다. 내가 어찌 감히 목전만을 생각하고 구구하게 위안하여 경솔이 경의 채직을 허락하였다가 실패하는 욕을 당할 수 있겠는가. 사세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경의 청을 힘써 들어주고 싶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말하자면 옛날의 인신은 일신을 나라에 바쳐 물부를 회피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은 사직을 비는 것을 앞뒤로 계속 바치고 있으니 이 어찌 내가 경을 지성으로 대화하지 못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경이 한 차례 정사할 적마다 한 번씩 반성하곤 하였다. 총대의 자리를 몇 달 동안 비워두어 국체에 방해됨이 있으니 속히 조리하고 출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북병사의 계본에 경원의 번호증 녹둔도에서 작전한 시전 부락에 이달 14일에 본도의 토병 및 경장사 2,500여 명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들여보내 이경에 행군하고 삼경에 강을 건넜다가 15일 평명에 그들의 국려 200여 주하를 분탕하고 머리 380급 말 19필 소 20수를 참액하고 전군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였다. 승전했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전라감사 윤두스가 저 모에서 신석계가 장은부사로 제수된 것을 보고 그는 쇠모하여 수령에 합당하지 않고 영송하는 데 민폐만 생기니 개차하라고 한 것을 이 조에 개하하니 이 조가 해계하기를 신석계의 나이가 아직 60이 되지 않았고 또 지략도 있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감사가 지레 개차를 개품한 것은 사체에 방해되니 그대로 내려보내 시험하여 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최성준에게 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대간이 의론하여 아뢰었으며 정원도 이당 되풀이해서 개청하여 중단되도록 해야 하는데 법련이 한 차례 농기한 뒤로 이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공론 이로부터 점차 가벼지게 되었습니다. 후일의 패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색승지를 파직하고 동참 승지를 채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도리어 정원을 논박하는 것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역적 최성준은 이미 살아서 봄바람 먼 길에 거들먹거리며 돌아올 것이다. 사헌부는 충분히 자위해가 될 것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 하였다. 정원이 이 비답이 미안하다 하여 채차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헌부는 이에 피엄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시전의 번호 중에 5사람이 지금 상경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다 분탕되었으니 그들이 내려가면 반드시 원독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죽음을 용서하여 절도에 유배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고 제주에 유배시켰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황해감사의 서장에 신천 군수 이 민각의 병이 위중하므로 파출할 일과 그의 병이 위중한 내용과 전일 수령으로 성적이 있었음을 두루 진술하였는데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그 황정청이 한창 다급한 이때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책임을 기피하니 교만하고 방자하다 추고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황해감사 배3이건 이 민각의 뜻을 사정에 의해 받아 주었으니 파직하고 이 민각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배3이건 추구하라고 하라. 이 민각은 추구하면 자연히 법에 의해 처리되겠지만 우선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영암군수 조경록은 함부로 민폐를 끼쳤으니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경록은 화를 잘 쏘아 변장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미 논계를 받아 재직하기 어려우니 아랜대로 하라. 다만 근자에 수령들이 자주 탄핵을 받곤 하는데 이는 잘 자신하지 못한 소치이다. 대간의 논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풍문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인심이 좋지 못하니 그 회의가 반드시 다 공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근래 논계되는 수령이 남쪽 지방에 많이 있는데 남쪽 지방은 가난한 호족의 소굴로 그 말들을 더욱 믿을 수가 없다. 한 수령이 체대하는데 관민에게 주는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더욱 자세히 살펴서 대처를 잃지 않도록 힘쓰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어제 이 전교가 미안하다 하여 비염하니 답하였다. 이는 직분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풍문은 10분 다 진실하기 어려우므로 그렇게 언급한 것이니 그대들은 사용하지 말고 더욱 직책을 다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금부도 우사 목수 흠이 밤에 주의 인을 합성하여 평양지방을 지나가다가 초적들에게 의룡을 빼앗겼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예조 하마연 때 일본국 사신들이 기공들에게 준 면피, 단목, 호초 등을 주자 서로 빼앗아 그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으니 예조의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가산 군수 김현성은 용렬하여 군정을 하리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남병사의 계본에 적호가 해산 지경을 신입하여 첨사 이하 군사를 거느리고 접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군관 및 군인들이 많이 살상되었다고 했는데 입계하니 즉위로 정사하여 박성명을 첨사로 삼고 그 이튿날 군관과 말을 주어 발송시켰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감찰 이 중신은 그 친구의 첩을 몰래 간음하였으니 파직하여 소용하지 말고 여산 군수 강성은 범람한 짓을 자행하였으니 파직하고 평안 우후 기효건은 거칠고 망령되니 재직하소서. 형조가 김여 박등룡의 송사에 대해 김여는 풀어주려고 하고 박등룡에게는 죄를 주려고 조작해서 옥사를 일으켰으니 당상과 생낭청을 아울러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되 형조는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6월 24일 청축 첫 번째 기사 왕자 의안군이 역지를 얻어 당일에 죽자 3일 동안 정조시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2월 2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창경궁으로 이어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6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언신을 우찬성에 택배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래기를 사산의 말라 죽은 소나무를 해당 관서에 감시하여 벌채하여 염초를 다릴 때 그 친구들에게 채지를 주어 벌채하게 하여 남부 여대한 행렬이 길을 메우고 있으니 사산 감력관 공조와 한성부의 생낭청을 바직하소서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산 감력관 박동은 공조 좌랑 최영 한성부 판관 김방을 바직하고 또 바직해야 할 사람을 승지가 허술하게 승전을 받들었기 때문에 사헌부가 동부 승지 조인후, 한성부 참군 유광문, 공조 정남 황진, 사산 감력관 권극관, 송해 등을 탄핵 바직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동서반 2품과 6조의 참의 이상이 중추부에 회합하여 일본군에 보낼 통신사 문제에 대해 모두가 그들의 청을 쉽게 받아들여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고 하니 상이 의결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이조 대신에게 병조 판서에 적합한 인물을 의천하라 하여 이 양원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집이 정창년을 동부성제에 제수하였다. 그의 품계는 겨우 조산 대부인데도 상이 특별히 주의하도록 한 것이다. 종사품인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기 구황경찰관 송은신의 서장에 도내의 진사 김대천과 유화 강담 홍지 홍적 등이 정조 각 200석을 관에 바쳐 조자에 보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이조가 이를 위에 알려서 적당한 직을 지수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외방 각 업에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인데 한계가 있는 관작으로 일일이 제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하여 그 시행을 잠시 보류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부산 첨사 이의는 교화라고 탐탁하니 바직하고 관계부사 이경은 병으로 관아에 앉아있지도 못하니 바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경은 그의 실수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가 뒤에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단천군수 이호는 범람하고 탐비하니 바직하고 형조 조아랑 고 상안은 용렬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래에 왕자녀가 봉작을 받고 혼례를 치르기 전에 작고하면 그 봉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예조에 문의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상 노수신이 신병으로 11차례 정사하니 안심하고 조리하라는 것으로 효유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전라감사의 서장의 진도 군수 이집은 병이 위중하니 파출을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16일 기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구황경찰관 홍세공의 서장에 영유 혈령 임태는 구황정책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으니 파출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3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관계부사 임식은 추활하고 범람하여 직무를 폐기하였으므로 당상에 승진될 수 없으니 바직하고 구성부사 원사종은 무력이 없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식은 아랜대로 하고 원사종은 지금처럼 인재가 모자라는 시기에 어디서 적백자를 구한단 말인가 채직할 수 없다 하다가 뒤에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의안군이 죽은 데 대하여 아직 이미 봉직은 되었으나
혼례를 치르지 못하였으며 그 입후에 대한 전례의 유무를 예조로 하여금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자. 예조가 아뢰기를 문종 때 담양군이 혼례 이전에 작고하자 당시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그것이 기록에 산실되어 상고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입후하는 전례가 없다 하면 그 동생에게 의탁하여 제사를 받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때 상이 남방에 외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죄패 중에 있는 쓸만한 무서를 초기에 서용하게 하였는데 군율 장남을 범하였거나 기망한 죄를 범하였던 자가 서용되었고 성적이 하등에 있던 자도 여기에 참여되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6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람된 듯 하니 이 성명을 거둬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제공들이 집회한 장소에서 이미 서게 하였으니 이 또한 공론이므로 다시 헬수할 수 없다 하고 뒤에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7일 경수로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기수사 김오는 남양에서 체임되어 갈 때 관고의 물품을 공공연히 수송하여 갔으니 바직하고 경상도 수우후 송익수는 성질이 패리하고 주사가 있으니 바직하고 사복시 주부 고현은 도주를 능멸하였으니 바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7일 경수를 두 번째 기사. 강계부사 이경이 부임하여 해가 넘은 뒤에 전부사 이수린이 해계에 올려 있는 관청의 상등 목련 10표를 가져가니로 감사에게 보고하므로 감사가 이를 계문하고 파직을 청하였다. 이수린이 공함으로써 이미 수요를 마쳐 이경에게 인계하였는데 해유가 성급된 뒤에 죄를 돌리는 것은 애매하다고 하니 상이 일렀다. 해유의 성급념은 적실한 일이니 이를 이경에게서 징수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3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이우홍의 서장에 대명회종 중에 본국의 잘못된 종계를 개정한 책을 예부가 제준하여 보내주고 또 황제의 칙서가 내렸다고 하였는데 입기하니 승문원에 전교하기를. 아이고 잘되네. 제경들의 힘을 입어 오늘날 이같이 기쁜 일이 있으니 무어라 표현할 수 없으니 지금 유홍의 서장을 보니 황은의 만극함을 역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다. 옛날에 사군으로서 조상의 기업을 중흥시키고 이전의 문물을 광복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그 외물에 불과할 뿐 어찌 오늘의 일과 같겠는가. 수백 년 마음 아팠던 엉어리가 깨끗이 씻겨 조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있게 되었고 임금이 없다가 임금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천리가 비로소 인류를 대좌자 이륜이 펴지는 곳에 이 동한이 제조되었으니 하늘에 계시는 조상의 영혼이 무엇라 하시겠는가. 내가 이제 할 말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같이 천박한 사람이 어찌 이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는 모두 조정의 제현들이 마음을 다해 주선한 소치이다. 나의 마음이 실로 만극하기 때문에 감히 나의 뜻을 말하니 정우는 알라 하였다. 정우니 회개하기를 삼가 하교를 들으니 감격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로 열성으로부터 아래로는 신서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억울함을 간직해 오다가 이제 보전이 새로 반사되고 동원이 제조됨을 보았으니 이는 다 위에서 조상을 받드는데 효를 다하고 중국을 섬기는데 정성이 지극하였던 소치입니다. 신들도 다행히 이 같은 일을 직접 보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승무는 도제조 정육일 유전 제조 부제조 등이 아뢰기를 이제 간곡한 식사가 내리고 또 보전을 받아 보았으니 이는 사실 상상의 성효가 하늘에 닿고 종사의 신령이 몰래 도와주신 소치입니다.
신들은 그저 기쁘고 고무될 뿐 어찌 틀끌만한 도민들 되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일에 하교를 내려 돈유하시니 놀랍고 황공함을 금할 길이 없어 감히 살이합니다. 아니 답하기를 종계가 무고를 받아 억울한 심정을 간직한 채 천지사에 자립할 수 없었다가 뜻밖의 오늘 새 보전이 특별히 반사되어 영원히 무고를 싣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사실 제 신이 충성을 다해 주선한 소치이다. 그 공로가 사직에 있다고 이를 만한데 어떻게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전 제독간 조헌이 소를 올려 경상들을 내리 무함하여 여지없이 매도하고 또 박순, 정철, 성헌, 송익필, 심의겸의 현명함을 진술하여 그 화를 사림에 전가시키려 함으로 찬추를 청하니 상이 개교할 나이가 없다고 답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은사의 우의정 유전은 부사의 최항을 임명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은사가 진상할 말 중에 내구의 남양총 10필을 자문 천머리에 기재하고 나머지 말들도 엄선하도록 하라. 만약 이전처럼 숫자만을 채운다면 해당 관원을 잡아다 국문할 것이다. 또한 양마도 거세하면 도리어 상할 염려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거세하거나 코를 뚫을 필요가 없음을 태복시 제조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선의사 한효순의 서장에 일본의 계획인이 문경 지방의 대교를 지날 때 뜻밖의 대교가 무너져 계기는 물에 떨어져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역자는 죽었다고 하였는데 입견이 전교하였다. 문경 현감 조종도와 차서원 상주 판관 조희철을 파직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임국로를 대사헌으로 이인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교에 하삼도에 외변이 일어날까 염려되므로 미리 방어사를 두어야겠으니 먼저 조방장을 보내는 일로 공사를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의가 부산 천사로 논박을 받고 아직 본직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곧 다시 서용하여 조방장을 삼으소서 하니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장수란 삼군의 사명이므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사조를 적에게 던져주는 셈이라. 군사 백성의 복멸이 곧 뒤따라 이르게 된다. 전날에 자출된 제장들을 보건대 합당하지 못한 자가 많으니 대사를 거르친 뒤에야 후에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더욱이 이 의는 한 보루의 첨사로 조심하지 않아 논박을 입었는데 열흘이 못되어 다시 절제의 권한을 받는다면 사절의 사기가 풀릴 것은 물론 조정의 사체도 온당치 못하니 비변사는 변기로서 대체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구성부사 윤승길은 화를 잡을 줄 모르니 채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지방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습관이 생길 것이니 채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구황경찰관 송은신의 서장에 여주목사 이혜수와 용인 현령 조희하는 구황의 정책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니 파출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경기감사의 서장에 경찰관 송은신이 교화현에서 신열이 발작하여 그 정사가 가볍지 않으니 약물을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데 전교하였다. 송은신을 채차한 뒤에 말과 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고 그 자리는 정승남으로 대체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 산해가 6차례 정사를 하니 말미를 수가해서 주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18일 생명의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종교의 계정을 경하는 대거 별시의 규칙에 대해 취품하니 전교하기를 과시는 그 법식이 있으니 자주 실시할 수는 없다. 한갓 요행을 바라는 자의 길만 열어줄 뿐이다. 국경으로 인하여 사람을 뽑는 일은 이전에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폐습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인원수를 대신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지난번에 망의가 하사되고 칙서가 내려진 것으로 인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별시는 그만두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하였는데 대신들이 저기한 뒤에 실시하는 증광 별시의 규칙에 의거하여 사람을 뽑고 저번에 결정되었던 별시는 실시하지 말 것을 청하니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2일 첫 번째 기사 일본의 계기는 특별히 호송하여 성주 발거현에 당도하인데 그 접대가 형편없고 심지어 심부름하는 자도 없어 겨우 차사원뿐이었다. 생리들을 수고하려 하였으나 다 도망치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선의사 한효순이 차사원의 보고에 따라 감사에게 이문하여 성주의 관리를 수고하게 하였다. 상은 한효순이 생리를 나치하여 엄국 계문하지 못하고 범년이 감사에게 이첩하였다 하여 비만기를 내려 일렀다. 이웃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책임은 가볍지 않으므로 의당 단단히 힘쓰고 엄격히 단속하여 틀 것만큼의 미진함도 없이 국가의 유원 정책에 부응해야 하는데 성주관리의 범죄는 극히 해괴하다. 이는 호령이 엄격하지 못하고 접대가 소홀했기 때문에 중책을 위임한 본 일을 크게 저버린 것이다. 또한 그 생리를 잡아들여 죄를 추궁하지 않았으니 그 무능함을 더욱 알 수 있다. 치고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나주 목사 임윤신이 병사한 뒤 그 자리를 대신할 적합할 사람이 없었는데 윤우신이 마침 중기 불서이므로 특별히 서용하여 자송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동지 경연 유성룡의 집에서 사직하니 채임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직산 현감 신은구가 신병으로 사직하였는데 관찰사가 채임을 청하는 내용으로 치게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령이 정사를 하면 의례 파출되기 마련인데 감사 이헌국이 채임을 청하는 것으로 사연을 고쳤으니 이 헌국을 추구하고 신은국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현자를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추구와 파직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뒤에 그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4일 장축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유홍이 대명회전을 가져온 것을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대명회전은 친제가 있을 때 종묘에 진설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 책으로 열상 앞에 다 진설하기 어려우므로 태조 앞에만 진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예조가 회개하기를 신들의 의향은 상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보았지만 대신의 의향도 그러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원이 개품하기를 별시에 관한 규칙을 어느 해의 사례에 따라 실시해야겠습니까 하니 중종저기 때의 규칙에 의거해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4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유학 황빈이 상수하여 전날 주청사로 명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로에 대해 태묘에 비를 세워 공덕을 찬양하기를 강력히 청하였으며 한리 학관 안정란이 상선하여 지난번에 주청사
일행은 명나라에 다녀와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진하고 앞뒤의 주청사 내용과 황제의 직서를 모아서 인쇄 반포하여 내외에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관 선조 21년 5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무하관에 나가 직서를 맞이하고 권정내에 의해 조화를 받았다. 사은사 유홍에게는 초자의 전 30결 노비 5구와 가사가 정목 30동을, 서장관 윤섬에게는 승직의 전 20결과 노비 3구와 가사가 정목 20동을, 통사 오순 한리학관 이붕상에게는 가자의 전 20결과 가사가 정목 10동을 하사하고 사전을 반포명하였다. 그때 유홍은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황제로부터 망룡의를 하사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이 명나라의 대명해전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하여 유홍으로 하여 적극 청해서 얻어오게 하였는데 유홍이 예부를 찾아가 자문을 드리고 이를 청하였는데 예부에서는 아직 어람을 거치지 않아서 먼저 주기가 어렵다 했다. 유홍이 일행을 건너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괴청하니 상서심의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즉시 제본을 갖추어 승부를 주창한 바 천자의 윤호를 얻어 본국의 부권이 특별히 하사되고 또 직서까지 내려졌다. 유홍이 이를 싸가지고 사내간에 넣을 때 병부 주사 마유영이 시를 지어 축하했는데 그 시에 국왕이 황명에 순응하여 그 공헌 유독 정성스러워라. 새벽에 탄 말은 진나라 때 영로를 따르고 밤에 달리는 말은 한나라 때 군령을 통과하네. 상림원에서 편지 맨 기러기 보았고 장락궁에서는 꾀꼬리 노래소리 들었지. 돌아가거든 번거로이 징송하지 마소. 천조는 언제나 성명하나니 하였다. 유홍이 이를 화운하여 주었는데 그 시에 우로의 천은 흡족하여 예물 가져 먼 정성 다하는 동안 관독의 달 몇 번이나 기울었던가. 해서의 군령을 거듭 지나서라. 성좌에는 조양의 봉을 오르러 보고 향수는 새벽 꾀꼬리가 짜증나네. 붙들어 훌륭한 식구 화답하자니 삼명의 재주 없는 것이 부끄러워하였고 또 황마가 궁궐에서 내려지니 저 해가 이 작은 정성 비춰주네. 한시에는 신풍주, 진성에는 세류영. 귀향길에 일흥이 맞는데 아름다운 곡조가 고운 꾀꼬리를 보내누나 압록강 가에 봄경치 좋아서 연화가 심리둘레에 환하리 하였다. 상이 문견 사건에서 마주사의 시를 보고 관각의 사신들에게 화답해 오리라고 하고는 비만기를 내려 이르기를 만령 무자년 봄에 사은사 유홍이 돌아오다 사내간에 도착하여자 주사 마유영이 시를 지어 송별하므로 유홍이 이 수를 지어 화답하였다. 되죠. 유홍이 이 걸음에서 만익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온 마음을 다해 손으로 직서를 받들고 직접 보전을 가져옴으로써 금수의 지역이 예의의 나라로 변하였으니 이는 우리 동방이 재차 살아나고 기자의 주범이 다시 열리는 시기인데 어찌 그 시를 후세에 민멸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이를 애석하게 여기어 사신에게 명하여 각기 자운하도록 하였는데 사신들이 그 공로를 도리어 나에게 돌리니 이는 나의 본의를 상실한 것이다. 나 또한 한마디 없을 수 없다. 대체로 시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일 뿐 기타는 따질 필요가 없으니 말로서 뜻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그 시에 종계가 이제야 바르게 된 것을 행여 나의 정성이라 말하지 마소. 여러 조정의 공덕 쌓이고 모든 신하의 정성스러운 경연으로 큰 은혜 천지와 같고 기쁜 노래 꾀꼬리 소리에도 미쳤으라. 바라건대 구구한 이 뜻을 지켜서 성명하신 임 천수에 받들려내 하였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휘호를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구구란 말이 언급되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종계의 악명이 개정된 데 대한 공로를 아랫사람에게 돌렸어 승무는 도제조, 제조, 부제조 등에게 각기 말을 하사하고 그 자서 제질 중에 벼슬을 제수해 주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면은 도리어 양민이 해를 입고 간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공명이 함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과 오활이 사면이 없기를 바란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국경을 인하여 마구 사면하는 것은 진시로 말세의 잘못된 일이므로 인주가 의당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전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고묘하는 의례도 거행하지 않았는데 사면의 유언부터 먼저 내려 중회에 알린다면 사체 또한 전도되는 것이니 성명을 도르고도 서수하니 답하기를 사면이 양민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굳이 거행할 필요가 없으니 대신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대신들이 고묘 이전에 사전을 반포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하니 상이 사전을 반포하지 말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좌우상이 아뢰기를 지금 같은 경사에 신민들의 기뻐하는 마음은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천안을 한번 우러러 뵙고 송축하는 정성을 펴려 하는데 권정례로 지나라는 하교가 연속되어 군심이 다 섭섭하게 생각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아니 그렇게 정한이 의당 친림하에 해서 받겠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종계가 개진된 일은 막대한 경사라여 친히 종묘에 고지하고 관원을 보내어 사직 및 연영전에 행제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제전에 임하여 전교하기를 외람되이 과미한 내가 되 업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무능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여 조종을 뵐 면목이 없게 되었다가 다행히 조종 제현들의 힘을 합한 충성과 천지 조종의 신조 및 일월처럼 밝으신 황제의 신성을 힘입어 200년 동안 지원 극통을 남김없이 신설함으로써 해동 수천리 이적 금수의 무리가 비로소 관면 패옥의 사람으로 변하여 천지 사이에 서서 오늘날 직접 보전을 받들고 태묘에 고유하게 되었으니 손이 풀렸고 눈물이 아울러 흐른다. 사면령을 내려 온 신민과 더불어 이 경사를 함께 하는 뜻에서 잡범 사제 이하와 안치 충군 실변 범군률은 방면하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라.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윤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그 아비를 아비라 하지 못하고 신하가 그 임금을 임금이라 하지 못하는 것은 개벽 이후 반고시로부터 928만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없었던 병고이다. 금수가 아무리 우준하여도 그를 낳아준 아비가 있는데 고금 천하여지 아비 없는 생물이 있겠는가. 기봉 수천리의 땅이 이적 금수의 아비도 임금도 없는 소굴로 변한 지 200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고개 들고 설 수도 없어 모든 행동이 완연히 하나의 벌레에 불과하였다. 그 지원 극통이 하늘과 바다에 다 붓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가 다행히 오늘에야 삼강이 바로워지고 윤기가 펴졌으니 이는 미 물이 변하여 사람으로 된 것과 같다. 천하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될 것 없는 것으로 고금을 통하여 어찌 오늘과 같은 공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앞뒤로 수고와 충성을 다한 제신에게 공신호를 내리는 것이었단가. 그러나 대명해전 전질이 천하에 반포되지 않았으니 우수는 기다렸다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에게 문의하라 하니 좌상 정육일은 의논들이기를 녹공은 의당한 일이나 납급되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하였고 우상 유전은 의논들이기를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위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하였고 판부사 김기영은 의논들이기를 녹공은 중대한 일이니 대명 회전이 반포된 뒤에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백관에게 작업을 더하여 주고 고제에 참여한 집사들에게는 또한 한 작업을 더하여 주었으며 영불 서용 중기 불서 하 등인을 별 세초하여
아울러 서게 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신의 수의에 답하였다. 지금 제신의 공로는 옛날 일시의 공로를 세우거나 일대의 업적을 이룩한 것과 비하면 천냥의 차이가 있어 그 사례가 너무도 뚜렷하니 대려로 명서하고 철권으로 하사하는 일을 어찌 그냥 말 수가 있겠는가. 뒷날에 처리하겠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좌우성을 불러 복상하였는데 노수신, 김규영, 이산해, 심수경, 정은신 등을 서게 하니 전교하기를. 외부의 눈은 누가 적합하다고 하든가 조정의 뜻을 알고 싶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신들이 외부의 의논을 참작하여 복상하여 아뢰었으니 위에서 아래의 사정을 통촉하는 일은 다만 성상의 마음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오늘의 복상을 보건대 모두가 당대의 명현 거경들로 정성의 직책에 실로 합당하니 힘들이지 않고 쉬 얻는 셈이다. 시임 이 판으로 입상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는 하나 인재의 전형을 이제 그에게 위임하였으니 교체시킬 수 없다. 다만 노상은 정신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다 하므로 사저에서 나라일을 경륜하면 그만일 뿐 굳이 출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나의 바람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수십 번이나 사장을 노리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우선은 그의 뜻을 위안해 주었다가 도로 제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노수신의 병에 대하여는 그 경중을 신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걸음걸이가 좀 어려운 편이나 정신은 이전과 같으니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노수신을 다시 영의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우리나라가 새로 대명을 받고 이미 묘사에 고유하였다. 부자는 이륜의 주종이시니 이번에 이륜이 흥복된 뜻을 어찌 고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당 친히 제사를 올려 고유해야 하며 또 원묘에도 불겁을 참배해야 하니 유사로 하여금 의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강 상류에서 광진까지 수일 동안 물빛이 황탁하여 핏빛과 같았다. 이때 장마도 없었는데 물빛이 그러니 몹시 회개한 일이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은사 이유전 부사 최항 서장관 황우환을 인견하는 자리에 여섯 승지가 아울러 입시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은사 이홍인의 일행 및 승무는 도제조 제조 등에게 태평관에서 사연하고 1등 주악을 내렸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유전 및 부사 등에게 의정부에서 사연하였는데 예조의 당상들이 참석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서반 이품 이상이 입걸하여 종계의 악명이 수정된 일을 들어 상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초청한다는 일로 입계하니 답하기를. 이 입계를 보는 내용이 너무 미안하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종계가 수정된 것은 조중에 쌓으신 덕과 재경의 극진한 충성으로 이루어졌을 뿐 나는 거기에 털끝만큼의 공로도 없다. 설사 평소에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 기어이 억울함을 씻은 뒤에야 조종을 배려하였다 손치더라도 이는 자손으로서의 상정이요 애당초 특이한 일이 아닌데 어찌 이같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후세의 사신이 다행히 기록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가지 선도 내놓을 것이 없고 한 가지 공적도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어 남북이 교란되고 민심이 도탄에 빠졌으니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겠으나 다만 종계의 악명을 끝내 깨끗이 씻고 손수 보존을 받들어 삼가 조정에게 고유한 것은 그런 대로 칭할만 하다고 하여 준다면 나의 소원에 만족하고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있다. 이밖에 털 것만큼도 딴 뜻이 없다. 내가 지금 헛소리를 꾸면서 재경을 속인다면 하늘이 미워할 것이다 하였다.
제차 아련이 답하기를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조정이 만약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사를 두었다고 하시거나 조정이 다행히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임금이라고 해준다면 만족할 일이다. 이는 나의 겸손함만이 아니라 진정 진심에서 나온 말이다. 더욱이 본시 졸직한 나의 성격이 남들과는 크게 달라 평소에 번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일을 설령 하는 수 없이 거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내심 좋아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겠는가. 만세에 웃음거리를 끼치는 일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경들이 조정을 위하여 기뻐하는 뜻으로 이같이 개청하였더라도 과인을 위안하려는 정성은 잘 알겠으나 원치 않은 일을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 제발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세 번째 아련이 답하기를 나의 충곡을 이미 다 말하였다. 따를 만한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와 같이 말하는가. 나의 마음이 진실로 답답할 뿐이다. 또한 한 가지 생각을 경들에게 솔직히 말하려 한다. 대저 인품이란 저마다 다 다른 것이다. 나이야 진실로 보잘것없지만 먼 후대의 사군이 도리어 나보다 더한 인품으로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보장하겠는가. 만약 취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하는 공로를 가지고 오늘날의 일을 전례로 내세운 망령되이 존대한 채 하고 지나치게 자득한 채 하여 신민들을 능가한다면 어느 누가 제지시킬 것인가.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일은 절대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알성할 때 쌀 100석을 유생에게 지급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포흠한 자의 일족에 대해 정해년 이상의 것은 징수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5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동서반 이 법이상이 아뢰기를 사람이 검수와 다른 것은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면 인도가 단절될 것으로 아무리 몸에 옷을 입었어도 완전히 하나의 검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께서 천명을 받아 창업수통하시는데 배국처럼 하자가 없었는데 참수하는 자가 그지없이 종계가 무함을 입고 악명이 마구 가해져 이를 신설할 길이 없어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아파 생명을 잃은 듯한 지 200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열성들의 정성을 다하신 호소가 그처럼 극진하였으나 개정하겠다는 허락만 있었고 실제의 변록을 보지 못하였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오명을 깨끗이 씻어 더 이상의 유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지를 우선 반포하고 유놈이 시원하게 내려짐으로써 상께서 몸소 제명을 받들어 삼가 묘사에 고유하시었습니다. 오늘날로부터 임금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인도가 확립되었으니 온 사만이 어찌 성명의 세대에 제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보건대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후 외천 사대하는 정성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시종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고 근신면하신 듯이 얼굴과 말씀에 발로 되어 아무리 소간 하류라도 저마다 척연히 감동되어 변함없이 받들어 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조가 아무리 멀어도 위엄만은 매우 가까이 계시니 어찌 이를 통촉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총석의 추가와 포유의 하달이 앞뒤로 연속되어 한두 차례가 아니니 하늘을 감흥시키신 효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까지 상달된 성효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사신이 몇 해 동안 제궐에 엎드려 간청하고 강로가 예부에서 주선하의 제본을 올리더라도 황상이 그 소청을 꼭 윤호하여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로써 오늘날의 이런 진정평소 성명께서 황상의 신임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중외의 대소 신민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역대의 제왕 중에 쇠퇴한 세도를 일으키고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한 공로가 있어도 다 높이고 찬양하여 그 덕업의 성대함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이처럼 인도를 세우고 용기를 펴서 사람마다 금수에서 벗어나도록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공적인데 성대한 예전을 빠뜨릴 수가 있겠는가 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우리 국가의 명은 비록 성조께서 창험하신 날에 밝았으나
사실 성상께서 저기하신 때부터 새로워졌으므로 제주 중광한 공렬이 장차 우주에 빛나고 만고에 뚜렷할 것입니다. 옛날에 도적을 평정하고 국토를 개척한 일로서 미덕을 칭하여 휘호를 올린 데 비교한다면 어찌 천냥의 차이뿐이겠습니까? 본조에 이미 근거할 만한 규례가 있으니 지금 군의가 휘호를 올려 높이는 둘을 다 하려는 일도 근거가 없이 새로 만들어낸 의론이 아닙니다. 군중이 이와 같으니 신들이 제상으로 있으면서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공론에 따르시어 신민의 기대에 부응하소서.